지난주에 근데 네. 그 김남국 의원님께서 다 맞췄다고 돗자리 깔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해가지고 뭘 맞췄는지 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봉주 최고위원의 낙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네. 예, 실제 토요일 날 서울 여론조사에서 6등으로 권리당원 조사에서 투표에서 6등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여론조사까지 포함된 최종 전당대회 결과에서 결국에는 낙선. 그 사실은 대부분의 뭐 기자들 혹은 뭐 평론가들 다들 워낙에 그 앞에 따놓은 점수가 많았기 그럼.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정봉주 최고위원의 나름대로 감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각 재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저도 사실 방송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사실은 마이너적인 해석을 했던 건데 맞았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제가 대선 때 온라인 소통 당장을 했잖아요. 온라인 맞아. 네, 예. 그래서 여론 뭐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커뮤니티 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때 뭐 금요일 사과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그때의 어떤 여론 동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또 쌓아놓은 게 많았다고 했는데 남은 게 더 많았어요. 아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있고. 30%였는데 서울도 있고. 서울도 남아 있고 네. 남은 게 한 거의 지분 비율로 따지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는 어땠어요? 대의원 투표도 마지막에 가서는 꼴찌로 거의 하위권으로 밀렸죠. 아. 대의원도 예, 그랬어요. 예. 그러면 당원과 일반층의 국민과 대의원 모두 사실 표를 못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유를 보게 되면 원래 정봉주 의원님은 민주당 지지층의 동정 여론도 있고 또 원래 민주당에서 많은 그 낙금수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그랬죠. 분이시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됐을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명팔이라고 명팔이 척결하겠다. 척결하겠다고 아. 했는데 명팔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을 명팔이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명팔이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일제히 최고위원들이 내가 명팔이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기억나. 나섰잖아요. 왜냐면 그때 정봉주 최고위원의 이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예.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냐? 명팔이가 누굽니까? 누구냐? 예. 아 근데 그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명팔이 누굽니까? 아 그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중에 소통관 1층 내려가서 이동할 때까지도 기자들 돌아가면서 붙어서 물어봤는데 네. 끝까지 명팔이가 누군지 아, 말씀을 결국 안 주어는 하셨어요. 없었군요. 때가 그렇죠. 되면 알게 될 거다. 다 알 거다는 식으로 했는데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럼 주어가 없었다. 오히려 주어가 없으니까 각계의 반발을 더 크게 불렀구나. 네, 더 크게 반발을 부른 상황이었고요. 아. 그래서 더 논란이 수그러든 게 아니라 주초에 주말과 주초에 그 논란이 더 커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정도에 갑자기 또 페이스북에 정봉주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발언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하면서 이게 충심에서 나온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을 또 인정을 해서 아 이제는 도저히 정봉주 의원님 안 되겠다 선을 넘었다 저는 그거 이렇게 보고 봐버린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다. 친구? 네. 무슨 친구요?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이 예. 이 사담을 논평으로 끌고 와서 공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아.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되겠더라. 심지어 박원석 의원님 아마 사과하셨을걸요? 아, 그쵸. 그런가요? 그렇게 네.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아, 예측하지 그랬어요. 못했다. 사과한다. 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 사실은 뭐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적인 대화와 뭐랄까 공적인 주장과 그 사이에 되게 애매한 구석들이 그렇지. 있는 예.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거 좀 사고가 났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뭐가 박원석 의원님의 발언? 예. 아이 사고 아니지. 그러면 뭔가 좀 네. 좀 관심도 끌고 싶고 예. 내가 말을 해서 약간 좀 특종이 되고 단독이 될 만한 욕심이 있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면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꺼내놓고 싶은 익스클루시브.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죠. 있는 다 거잖아요. 있는 사실 거죠. 나도 있고. 왜냐하면 기자들은 예. 단독을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있는 예. 거고 방송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방송하신 분들은 내가 나만의 어떤 분석 또 평론가들은 또 나만의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도 정봉주 의원님과의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툭 던졌는데 이게 이 파문이 그렇게까지 나비효과가 크게 갈 줄은 몰랐던 것 사실은 같아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해요. 사실 사담처럼 나눴던 이야기를 공적으로 또 전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저도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공감하기도 하는데 다만 박원석 전 의원은 제 기억에는 정봉주 전 의원도 나한테 말했을 때 이게 공적으로 나갈 걸 예상하고 말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도 문제인데 추후에
내 그런 발언과 사태가 있고 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정봉주 위원이 그래? 이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2번 죽이는 거잖아. 왜 속 좁은 사람을 만드냐.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이런 발언까지 왜 해 대체. 정봉주 위원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 정봉주 최고위원이 낙선하게 됐고 사실 그게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일인데 그렇구나. 뉴스핀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한 정례 여론조사가 네. 나온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네.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네. TK에서조차 네. 이재명이 잘 나온 거예요. 한동훈보다? 네, 한동훈보다 우세한 거예요. 오, 왜지? 그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제 지지층의 약간의 이제 갸우뚱 이런 게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여러 가지일 네. 거라고 보는데요. 네. 비대위원장을 해서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섰을 때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한 기대들이 꽤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어떤 뭐 한동훈 대표의 취임 이후에 한 달도 그렇고 정치권에 등판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력이라든가 아니면 발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과 설화 이런 것들로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동훈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는 건 사실 되게 의외인데요. TK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진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더 대세를 좀 굳혀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대선 많이 그럼요. 남았으니까. 3년이다. 손이 때문에.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지를 않네. 내가 펴줄게. 제가 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보고 계시죠, 이 방송? 네. 모르겠다. 사실 회담과 토론은 상충됩니다. 그렇죠.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지층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정치의 본령인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는 주고받는 어떤 정치의 어떤 그 본령이 작동되는 곳인데 이거 이제 토론으로 해버리면은 지지층을 의식해버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최혜병 특검도 왜 안 되는지만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다른 민생 문제도 금투선을 폐지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정치의 본령인 주고받는 정치가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왜 생방송 생중계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전당대회 6번을 거치면서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금투세 폐지와 전기료 감면 같은 걸로 민생 의제를 갖고 가다가 김현석 관장 때문에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민생 의제로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끌어오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의지가 아마 담기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네. 미디어 너무 좋아한다고. 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관심을 위해서. 그 지금 한동훈 대표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당내에 한 달간 취임을 했는데 당내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원내가 친윤으로 구성돼 있어요. 원내대표 녹록지 추경호. 않지. 그래서 뭐 민생 대책이라고 해서 전기료 감면을 발표했는데 전기료 감면을 발표하는데 추경호 대표 그 말하는 그 첫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반박해버려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 발표 약속하는데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추진해서 뭔가 끌고 갈 동력도 없고 취임한 한 달 동안 성과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어떤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다. 나 말빨세다. 말로는 내가 세상 최고다.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내가 조선 제일의 입이다 이러면서 그럼 만약에 실제로 회담이 뭐 다음 주에 열릴지 다다음 주에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렸을 때 회담이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 생중계 회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될까요? 그게 저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정치인들이 구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죠. 그렇죠. 네. 형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말싸움 절대 지지 않으려고 말싸움밖에 안 돼버려요. 정책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지층을 상대로 내가 이만큼 이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초일회 좀 어떻게 뭐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김부겸 지사님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네. 연구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연구. 모처의 연구 공간. 광화문이었던 그건 거. 모르겠어요. 연구 맞을 공간이 거예요. 뭐예요? 사무실이겠죠. 사무실. 사무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다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연구 공간. 네. 연구. 연구. 연구 말고. 그러니까 연구인 줄 이게 뭐지 했는데 아무튼 연구 공간을 이 현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초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특히 초일의 멤버가 어제 한판 승부에 나오던데 멤버가 되게 인상 깊던데 뭐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사실은 비명 박광온, 박광온, 김철민 박용진, 의원님. 네. 아주 대표적인 송갑석 등등 네,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주목이 되던데. 예, 비명계 출신 의원님들이 세력화를 하고자, 그러니까 위로 모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따뜻하게 봐줘요. 야, 저는 이제 저는 정치적 평론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다음을 기약하고 도약하기 위한 네. 이제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다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넥스트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뭐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낙연 대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이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님을 따랐던 비명계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이 탈당하지 않고 내부에 남아서 최소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식구들을 좀 챙겨주기를 바랬어요. 뭐 공천이든 몇 명이라도 그렇죠. 맞아 몇 명이라도 함께 힘을 그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바랬는데 안 했지. 우리의 수장이라고 한 사람이 해를 단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비공식 경로로 이제 여러분님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네.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그 아무튼 초일에는 이낙연은 아니다. 예, 이낙연은 아닌 걸로 알고 누굽니까? 있어요. 김동연? 왜냐하면 또 실제 어려운 게 이낙연 대표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당 밖에 계시잖아요. 탈당했으니까. 그렇죠. 당 네. 밖에 계신 분을 어떻게 자기들 주자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김동연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안다. 아는데 얘기 안 해.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나 비명기 아니야. 친명인데 왜 그래?